자, 이번 시간은 우리 농지 전용하고 지목 변경 관련된 거 좀 볼 건데요. 일단은 농지 전용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 농지로 쓰지 않고 바꿔서 쓰겠다라고 일단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당연히 이제 농지 법률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골 같은 데 내가 멋진 데 갔어요. 아주 풍경이 좋은데 산 같은 데 간 거야. 그래서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 산자락 여기다가 내가 이제 농사를 좀 지면서 난 집 짓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주택을 짓는 거는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이외로 바꿨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풍경 좋은 곳에다가 내가 집 짓고 살겠다. 그건 아무나 이게 막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지목이 대인 상태나 또는 대진 상태나 대지 도로 조건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허가를 해주는 거지, 그냥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농지 이외로 쓰겠다. 그걸 우리는 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용에 따른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땅이어야 가능한데, 처음부터 내가 그냥 이미 대지였던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전용이 됐던 거를. 근데 우리가 기존에 그런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지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또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농지를 매입해서 귀농을 하시거나 할 때 그 해당 지역 내에서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농지를 구입해서 일단 이거 농지 전용 허가라고 요즘에는 안 하고요. 개발행위 허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농지 전용 허가 따로, 산지 전용 허가 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농지 관련 서류를 전용 서류를 제출해서 행정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해서 이제 지목 변경을 마지막에 해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때 이 절차하고 집을 짓게 한 방법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지목 변경인데, 일단 현재 제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지목이 전이다, 지목이 대다, 지목이 탑이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 고르세요. 그러면 얘를 안 고르고 얘를 안 고르고 대부분 이 대를 골라요. 그러면 대라고 해서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고, 대지하고 도로 관계가 맞아야 되죠. 너비가 4m 이상 되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지목이 전인데 대지도로 관계는 맞았으면 허가는 해주는데, 이 농지를 지목을 뭘로 바꾸셔야 되죠? 대로 바꿔야 되는데, 대를 먼저 바꾼 게 아니라 그럼 여기다가 건축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이 되는지 허가를 같이 받는 거야. 그럼 나중에 건축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내가 건축물을 지어 놨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건축물이 있다는 확인이 뜨면, 그때는 그거를 지목 변경 신청해서 대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목이 대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전이어도 건축은 가능한데, 이 전을 대로 바꾸는 걸 우리는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집을 지을 땅은 일단 지목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도로가 있고 지목이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단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대지 또는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찾냐면, 우리가 토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뜯어보는 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일단 검색을 하시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그 사이트인데 루리스라는 사이트예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주소를 집어넣으면 지적 임야도 보시면 대로 표기된 게 있고 뭐 전으로 표기된 것들도 있고 한데, 그 땅 옆에 반드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도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도로 조건이 맞아야 허가가 나는 거고, 전답, 과라는 게 대부분이 우리 지목 세 가지를 우리는 전이 농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바꾸는 형태를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이 토지가 전일 때는 토지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됐다. 근데 나중에 지목이 대로 바뀌면 개별 공시가가 올라가서 3억 정도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1억의 차익은 이분이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거죠. 왜? 내가 기존에 있던 형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지로 바꿔버렸으니까 부가가치가 올라갔을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 비용이 5천만 원이지만 5천만 원 정도의 대가는 내가 받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을 안 사고요. 대로 돼 있는 거 비싸도 삽니다. 왜? 자기가 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업자들은 이것만 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농지 전용 허가라는 게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에 들어있어요.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우리 건축하는 거랑 건축하는 거, 또 물건을 일정 기간 적치하는 거, 토지 형지 변경 여기 들어있어요. 토지의 형지를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형지 변경할 때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제가 이 개발행위를 할 겁니다. 그럼 허가 신청할 때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논이나 또는 답 같은 거 있죠. 대지로 바꿀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될 때 요거는 예전에는 농지 전용 허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로 바뀌었고, 그럼 내가 만약에 개발행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땅이 있어야지. 땅을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겠습니다라는 건축 설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건물을 여기다 위에다가 내가 올릴 건데, 건물을 쭉 올릴 건데, 그럼 건축 허가 신청할 거예요. 개발의 허가 신청할 때 그걸 하면서 형질 변경도 같이 들어가요. 그럼 농지 전용 허가 서류가 첨부가 됐으니까 여기서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행위 다 하고 현재 지붕이 없으니까 지붕까지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건축물 대장이 나올 겁니다. 대장이 나오고 사용 승인이라는 게 떨어질 거예요.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대장에 기재해서 이 건축물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 땅의 형질은 기존에 있던 밭농사 짓는 전이 아니라 이제는 건물이 있는 거니까 지목이 뭐로 마지막에 대로.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되는 게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개발행 허가 파트 중에 농지전 허가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내가 만약에 이제 건물을 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들은 공부 확인이라는 건 공적 장부를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소유권 관련된 서류는 등기부라고 그러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이거 뜯어봐야 되고, 두 번째가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해서 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다음에 내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의 예를 들어서 합병이 언제 되는지 토지의 이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목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할 때 우리 토지 대장. 자, 그럼 토지 대장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본 뜯어봤는데 현재 소유권자는 갑이다. 갑으로 돼 있고, 이 갑이 현재 쓰고 있었던 땅이 현재 용도 지역이 그래서 농림 지역에 농사짓는 땅 중에 지목이 전인 땅으로 돼 있더라. 그랬더니 지도를 봤더니 그 토지가 이렇게 해서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더래요. 그것도 도로 확인해 보니까 4m 이상 도로예요. 그럼 일단 농사를 짓는 땅이긴 한데 이 갑으로부터 내가 을인 사람이 이 매매 계약을 해서 취득을 하면 이 사람이 취득한 이후에 난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짓 거야. 그러면 현재는 전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안 받고 아까 개발행 허가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행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건축물을 다 짓고 나면 마지막에 지목이 뭐로? 대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걸 할 때 기존에 전이었던 게 대로 가면 부가가치가 일어났을 거예요. 기존에 땅 가격이 올라갔을 거라 우린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 우리가 이제 어떤 수용을 한다거나 할 때 어떤 기준이 되거나 기존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떤 재산세의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을 개별 공시가라 하는데 기존에 전일 때는 10,000원이었는데 1만 원이었어. 1제곱미터당. 근데 대로 바뀌고 나서 18,000원이 됐다는 거야. 18,000원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올라가는 거죠. 세금이 올라가는 건데 이 사람 대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농지 대신 다른 어딘가에서 농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개발 이익이 일어났지 않냐. 돈 내놓으세요. 그걸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개별 공시지가의 몇 프로를 때리냐면 30%를 때려요.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의 30%를 국가에 내놔야 되는 거야. 만약에 10,000원짜리였다 그럼 10,000원에 30%면 3,000원이죠. 그럼 3,000원을 납부를 하는데 1제곱미터당 3,000원을 내야 되는데 내 땅이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제곱미터면 얼마야? 1제곱미터 3,000원이니까 10제곱미터 3만 원. 100제곱미터면 30만 원. 그럼 200제곱미터면 60만 원이에요. 그럼 60만 원을 내놔야 돼.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는데 요 제일 먼저 공부 상담, 공부 확인한 다음에
이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모르면 공무원하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든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은 이후에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매입해 놓고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귀농하기 전에 일단 돈부터 날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건축이 내가 목적이었으니까 전원주택을 짓는 게, 그러면 기본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진입로라는 거는 이제 도로가 통행이 돼야 되죠. 도로 통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진입로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진입로에 대한 도로 규정이 있는지 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도로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가 이 토지야.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주변에 도로가 없으니까 당연히 건축 허가는 못 해줘요. 근데 이 앞쪽에 있는 땅 소유자가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지금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주변에 도로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냐면 누굴 찾아가야 돼? A 찾아가서 내가 차량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안 붙어서 그러는데 당신 장 끄트머리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입하게 되면 불이 났을 때 이 사람 불 끌 수 있겠죠? 최소한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2m에서 2.5m 폭은 갖춰야 돼요. 그럼 이 사람한테 그냥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당신한테 이 땅을 사용하는 사용비를 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에서 지역권을 설정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친한 친구라면 토지 사용 승낙서만 네가 하나 써주면 내가 건물 짓는데 필요하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좀 나한테 좀 줘라. 그래서 인감 도장 찍힌 인감 증명에다가 계약서까지 해서 첨부해야지. 허가관청에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확실하니까 허가해주겠다. 야. 이런 진입로가 없으면 건물을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주택을 짓겠다, 상가를 짓겠다, 또는 내가 어떤 건물을 공장을 짓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입로, 즉 도로 확보예요. 지적도에는 당연히 이제 도로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어떤 땅은 안 나와 있어. 이런 땅. 지금 현재 요 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 선이 없었는데 얘가 지금 가상선을 만들어서 진입로 확보를 한 거니까 맹지였던 땅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맹지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대지로 간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맹지 가격이 보통 대지 가격의 3분의 1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기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이고 평당 가격이 330만 원인데 진입로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330만 원짜리가 100만 원 정도로 되는 거야. 100만 원 이하로 되겠죠. 당연히 토지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 줘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했고 이용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용계 확인서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 공무원에 달려 있어요. 공무원이 내가 아무리 법조문을 찾아서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무원 상담은 무조건 필수로 물어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건축행위는 확인이 됐는데 지자체에서 만약에 어떤 지자체 조례가 뭐 개정이 됐다거나 지자체에서 규제를 뭐 강화하고 있을 때는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례를 하나 볼게요. 자, 이제 땅은 매입을 했고 매입을 했으면 이제 그 땅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판판한 땅이 면적이 200평이랑 이렇게 굴곡이 있는 땅인데요. 이렇게 이런 땅이에요. 그럼 이런 땅이 200평이고 이 땅도 200평이야. 근데 우리는 건축을 할 때 이 경사지를 따라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를 잘라서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투영을 해야 됩니다. 투영하게 되면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면적보다 이 면적이 줄어요. 분명히 나는 200평 대지를 샀는데 건축하려니까 이 투영하니까 180평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측량을 해야 돼요. 토목 설계까지 해야 되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지. 설계 사무소에다가 대행 수수료 일단은 뭐 분할 측량 할 경우에는 분할 측량, 나가 해당 지역에다 건물 짓기 위해서 토목 설계 보통 이제 1000제곱미터 300평 이하일 때는 400 정도 이제 보통 최근에 올라서 420, 450까지 받는다는데 400만 원 정도 내외 두고 300평을 넘을 때는 평당 15,000원씩 추가되는 걸로 보통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설계까지가 이제 토목 설계까지 돼서 측량이 됐으면 이제 건물 지어야 되니까 이제는 건축물에 대한 우리 전원주택 설계해야죠. 그래서 설계도는 우리 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준 설계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놨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그 보급되어 있는 주택에 맞춰서 설계해서 짓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나는 이런 집에 살 거야 하는 사람의 욕망이 더 강해요. 나중에 만족도가 너무 천지차이기 때문에
표준 설계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창의적이고 내 집이잖아요. 내가 살 집인데 내가 설계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뢰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사무소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맡기면 일단은 뭐 금액이 일정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15만 원, 어떤 사람은 뭐 27만 원. 그래서 보통 요 선에서 20에서 30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허가 비용은 포함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포함해서 얼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택 표준 설계도서 나와 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농촌 경관 주택 표준 설계 도서라고 치시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건축사로 등록된 사람만 그 세움토에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또 이제 오폐수 라인 이런 거 도면 못 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예를 들어서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접수는 이제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서류 접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하는 우리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산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가받은 건축사무소 여기 대표 건축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터넷 접수하게 되지 개인이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표준 설계도서를 만약에 이용해도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의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고를 때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중개를 하시는 분이 이 땅에서는 이 건물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취득하고 나니까 안 되는 경우에 중개 사고도 발생하고 취득한 사람의 목적과 달라지면 시간적으로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상 확인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농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지를 관공서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중개업 하시는 분만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믿으면 당연히 믿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최대한 관공서에 물어보시는 게 안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땅이 4개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선택해봐라. 우리 이제 2교시를 했기 때문에 1교시, 2교시 했으니까 요 4개 땅 중에서 버리고 시작해야 될 땅이 있고 가지고 갈 땅이 있는데 제가 주택을 지려고 지금 현재 선택하려는 겁니다. 4m 도로고요. 여기 A는 지목이 전이고 B는 되고 C는 전이고 D는 됩니다. 그럼 이 땅 중에서 일단 버려야 할 땅 버리고 취할 땅 취해야 되니까 우리는 건축하기 위한 거니까 도로부터 해야 돼요. 버립니다. 뭐 버려야 돼? A 땅 버리고 그리고 D 땅 버려야 돼. 자, 버렸습니다. 버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2개 땅은 건축이 가능한데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목에는 전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쌀 거예요. 당연히 가격이 좀 비싸겠죠. 근데 면적은 200제곱미터로 똑같고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주택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얘는 농지를 전용해야 된다는 이 전용이라는 게 하나 붙어요. 농지 전용할 때 허가가 안 나면은 일단 취득하면 안 되는데 주변을 봤더니 건물을 막 져놨어. 걔네들은 되는데 내가 안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넣어볼게요. 자, 가격을 넣었더니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 2천만 원 정도 갭이 차이 났어요. 얼마 나냐면 얘는 4억, 얘는 3억 8천. 그럼 이제 2천만 원 정도가 이게 더 싼 거죠. 더 싸. 근데 왜 2천만 원이 쌌냐? 똑같은 땅인데 얘는 되고 얘는 전이니까 이거를 대로 만드는 비용이 2천만 원이 들까요? 2천만 원보다 적게 들까요? 당연히 적게 드는데 이 사람이 프리미엄을 올려놨겠죠. 그럼 얘 얼마 들었는지 우리가 확인하려면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가 있으면 이거에 30%를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30%면 3, 3은 9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9만 원이 돼. 9천 원이 되는 거야. 3만 원에 30%니까 9천 원인데 1제곱미터당 9천 원인데 면적 2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2, 9, 18 얼마라는 얘기죠? 180만 원이에요. 그럼 180만 원만 더 내면 그럼 여기 플러스 알파가 180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1920만 원이 더 싼 거야 이게. 근데 일반인들이 이걸 계산해서 아 이게 더 싸네 비싸네 이 판단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사는 거죠. 아는 사람들은 이거 사서 나중에 똑같이 팔죠. 그럼 1,700만 원에 1,800만 원 일단 이득이 나는 거지만 팔면서 세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라든지. 그래도 7, 800 이상은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개 팔고 내년에 하루에 팔면 이 엄마 하는 사람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볼까요?
4억하고 3억 8천의 차이점은 이건 2천은 갭 찾아냈는데 이게 뭐였냐면 농지보존 부담금이었어요. 그러면 자,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내가 전용하는 면적이 뭐 200제곱미터다, 300제곱미터다. 이거는 이제 그 면적만 넣으면 되고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에 몇 프로 때리냐면 30%. 그럼 30%다 그랬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200평이면 우리 면적 단위로 따지면은 66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66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당 얼마냐면 자, 제곱미터 3만 원인데 3만 원에 30%면 9천 원이지 않습니까? 9천 원에다가 660 곱하면 594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600만 원 돈이 나오는 거네. 근데 엄청 비싼 게 있었어. 17만 원이면 좀 비싼 거죠? 그러면 이 17만 원에 30%를 했더니 5만 1천 원이 나왔어. 그럼 얘는 5만 원 부과합니다. 만약에 이게 7만 5천 원이 나와도 5만 원 부과해요. 12만 5천 원이 나와도 5만 원 부과해요. 왜? 상한을 5만 원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산을 한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무조건 5만 원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660제곱미터에다가 5만 원을 곱했더니 3,3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럼 내가 땅을 지금 취득하는 이 땅의 면적이 200평인데 좀 비싼 지역에 상한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평당 100만 원이라 2억에 취득을 했어요. 평당 100만 원짜리를. 그럼 2억에 취득했는데 이걸 지목이 전이었어요. 대로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요거랑 똑같은 땅이 나왔는데 걔가 2억 얼마나 2억 천이 나왔다. 예, 2억 천이래. 그래서 지목이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면 안 되고 이거 샀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얘 대로 바꾸는데 지금 현재 3,300 들어갔죠. 3,300. 그럼 이거만 바꾸는 데만 2억 3,300이니까 2,300만 원이 더 싸게 나온 거야, 얘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하는데 현재 얘가 시세가 그랬다라면 얘도 그 정도 시세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나온 거죠. 2억이라. 한 1억 한 8천 정도 나왔어야 될 걸 2억이 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아까 1제곱미터당 최대가 5만 원이면 그럼 평당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서 3.3 곱하면 1평이죠. 그러면 여기 3.3 곱하면 16만 5천 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일반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 전용비 나옵니까? 그러면 16만 5천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한 평에 16만 5천 원이면 10평이면 165만 원, 100평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50만 원이에요. 1650만 원인데 200평에 2배 하면 3300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가 660, 200평이지 않습니까? 여기 200평이니까 얘 5만 원 곱하면은 이게 3,300이 나왔는데 그냥 우리 200평이지 않습니까? 평당 16만 5천 원이니까 100평이면 1650, 200평이면 3,300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일단 대화할 때 좀 편하실 거고요. 그럼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여기 농지가 있어요. 이 농지를 나는 농지 이외로 쓰겠다. 그럼 농지 전용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전용하려면 허가 받을 때 돈 내라. 이게 만약에 1만 원짜리 땅이라면 현재 면적이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1만 원에 30%인 3천 원을 제곱미터당 내니까 200 곱하면 60만 원을 납부하는데 이 절차는 내가 만약에 그 지역 시구 읍면이면 그 시구 읍면 사무소 가면 농지 전용 창구가 있어요. 창구 가서 신청하는 순서야. 뭐 순서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순서로 가는구나 정도의 감은 있어야 돼요. 뭐 일단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에 관청에서 허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부로가 통보를 하고 그러면 이제 통보할 때 날 겁니다라고 그러면 전용 부담금을 내셔야 되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계산한 그거를 보내줘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은행 가서 냈다. 그럼 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때 마지막에 허가증을 주는 거예요. 그냥 허가증을 주는 게 아니라 부담금을 낸 거를 확인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농지보존부담금이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아까 전에 나왔던 그 토지가 농지가 전용이 돼서 이렇게 가는 과정상 돈을 낼 때 아까 B하고 C 중에 B가 4억이었거든요. B가 4억. B가 4억이고 오른쪽에 C 토지가 3억 8천이라 2천만 원의 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계산해 봤더니 농지보존 부담금이 아까 개별공시가 3만 원이라서 싸서 3, 3은 9에서 9천 원에 200에서 180만 원이 싸니까 1,820만 원을 더 싸게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건물을 지려면 이게 도로예요. 도로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버리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농지는 대부분 여기서 농사 짓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흙을 갖다가 덮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 그러냐면 성토한다고 그래요. 성토에서 올리려면 이 흙을 올리는 성토 비용, 즉
작업을 해야 돼요. 덤프 트럭이 와서 그걸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토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 180만 원이 지금 현재 부담금 나갔지만 추가로 또 이제 성토 비용이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1m 정도가 보통인데 이게 4m 정도 들어가 있다.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4m면 일단 트럭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비용만 4배가 더 나오는 거야. 만약에 4배가 나오면 이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땅이 싸게 나온 건데 그걸 또 올라가지고 싸다고 샀다가 나중에 낭피 보는 건 성토 비용 계산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성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여기 보시면 흙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흙 받습니다 보이시죠? 네. 확대 한번 해볼까? 이 사진이야. 흙 받습니다. 근데 흙을 왜 받아? 내가 지금 현재 땅이 좀 흙이 좀 필요한데 이걸 사갖고 오면 돈이 들까봐 그걸 아예 저희 땅에다 버리세요라고 해서 흙을 받는 거예요. 흙을 받아가지고 자기 성토하겠다. 돈 안 쓰고. 그런데 얘는 흙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산이 있으면 이걸 깎아서 건물을 지려면 이 흙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무데나 버리면 우리 벌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해당 벌금 받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버릴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흙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세요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제가 청평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한 30분 더 가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흙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만나서 하면 되는 걸 이걸 전화번호 써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인시하고 있다가 제가 갖고 있는 땅이 농지인데 좀 약간 성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분한테 전화해서 흙 받아다가 하면 되는데 비용이 이제 일단 땅값은 안 들겠죠. 대신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덤프트럭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토를 할 때 사유는 저런 사유인데 자 여기가 이 농지처럼 낮았는데 덮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성토하면서 올라왔는데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그럴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나오냐? 요 정도 나와요. 자 여기가 자 도로면이니까 도로보다 좀 낮은데 거의 대부분 한 1m 정도 나옵니다. 경사지가 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m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m 정도 차이면은 이 면적에다가 높이 1m 곱하면 부피 나오죠. 그 부피를 우리는 옛날에 일본 스타일로 말하면 제곱미터는 뭐 헤베라고도 하고요. 세제곱미터는 우리 루베란 말을 썼는데 일본 말이지만 아직까지 통상적으로 써오다 보니까 자 입방메타라고 그래. 세제곱미터 다른 말로 루베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냐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면적에다가 높이 곱해야죠. 높이 곱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이거 안에 최적이 나올 거예요. 최적. 이 최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트럭 있어요. 이렇게. 트럭. 이렇게 생겨가지고 엉덩이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 이 덤프 트럭이라고 그래요. 이 덤프 트럭에 흙을 갖다가 이걸 실어 담아야 되니까 얘 부피가 보통 15톤 트럭으로 따지면 8루베에서 12루베 정도를 실을 수 있대요. 그럼 차 한 대당 평균 10루베 정도, 10세제곱미터.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이 면적이 2321제곱미터예요. 2321제곱미터인데 높이가 1m니까 곱하면 2321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2321제곱미터인데 높이 1m를 곱해서 현재 2321루베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요게 10루베가 차 한 대라고 했으니까 이걸 10으로 나누면 232대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232대인데 한 대당 5만 원 정도 보통 운임비네요. 그럼 5만 원을 232에다 곱하면 현재 들어가는 뭐예요? 성토비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면적이 2321제곱미터에다가 높이 곱하니까 2321루베가 됐는데 이 루베를 현재 차 한 대당 10루베 정도 실으니까 232대가 필요하다 그 뜻인 거예요. 계산해 보면 결론은 15톤 트럭을 주로 쓴다. 15톤 트럭 한 대가 흙을 가득 실었을 때 보통 10루베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아요. 그럼 10루베 정도를 평균 잡았을 때 현재 요 2321루베가 필요하니까 요 차로 실어다 나누려면 232대가 필요한데 한 대당 보통 5만 원 정도로 예상하면 1160만 원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4m다. 4,4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지 말아야지. 1,000만 원 싸다고 해서 샀다가 성토 비용 날아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귀농할 때 너무 싼 땅 나왔을 때는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게 가서 현장 임자했더니 이건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꼭 전문가하고 상담도 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하시는 게 정확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자 성토를 했어요. 이렇게 싸긴 쌌는데 여기가
듬성듬성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마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듯하게 눌러줘야 돼. 눌러주는 걸 우리는 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하루 정도 일을 해야 돼요. 그날 일당비 한 50만 원은 추가로 들어갈 거다. 그럼 여기 얘 같은 경우는 1160만 원에다가 한 50만 원 더하면 1200 정도가 나가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요 정도가 기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대화하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 전용 허가하고 지목 변경의 절차 있죠? 절차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담금 그리고 성토비 관련된 거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